당뇨. 절대로 개선시킬 수 없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평생 조절하고 살아야 하는 게 당뇨인데, 그럼 당뇨가 뭔데? 식후 혈당이라고 하는 당뇨는 우리가 식후에 쟀을 때 정상은 100 미만이어야 되는 거야. 100 미만. 요거 자료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내당능 장애. 이제 곧 당뇨 옵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게 100에서 125 사이. 이게 지금 인구의 240만이 내당능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125 이상이 되는 당뇨가 600만이에요. 600만.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당뇨가 200만. 그래서 합이 1040만의 당뇨 인구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뇨, 지금 여기서 애들 빼면 어른만 봤을 때는 3명 중에 1명꼴, 많으면 4명 중에 1명꼴이 당뇨인데, 여기 들어온 인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뇨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당뇨의 증상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먹고 식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급하게 먹어요. 다갈.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갈증도 되게 쉽게 나고, 다뇨.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는 게 이 증상인데, 제가 작년에 그 고등학생 그 아이를 갖다가 걔가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살이 빠진다 그래서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당이 엄청나게 높았던 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당뇨가 뭐냐면, 당뇨는 우리가 그 음식, 이게 지금 여기가 네모 박스에 있는 게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은 이렇게 혈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관에는 당, 지질,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LDL, HDL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을 누가 필요로 하냐면 세포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세포 쪽으로 운반을 해주는 애가 인슐린이라는 거지. 인슐린. 그래서 이런 인슐린이 이제 잘 이런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당이 엄청나게 많은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어디에 혈관에 당당 얘네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누구한테 갔어야 된다고? 세포 쪽으로 가줬어야 되는데 얘네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슐린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세포는 배가 고프잖아요. 당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뇌한테 뭐라고?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그러면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섭식 중추계가 너 왜 밥 안 먹었니? 하면서 밥을 또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다식인 거야, 다식.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많이 먹으니까 또 갈증이 계속 나겠죠. 그래서 당은 올라가고 혈액의 농도는 올라가고 수분은 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당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세포 쪽으로 가지 못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거든요.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는 게 당뇨인데 얘는 혼자 나가지 않는 애예요. 좌청룡, 우백호 둘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당이 데리고 나가는 애는 HDL하고 백혈구 2개를 같이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당만 데리고 나가면 좋겠는데 HDL하고 백혈구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뭐가 오게 되냐면 우리가 합병증이 온다. 합병증이 뭘로 와요? 3가지로 와요. 망막증, 신증, 신경증. 망막증은 뭐예요? 눈으로 오는, 신증, 콩팥으로 오는, 신경증, 뭔가가 괴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망막증, 안압이 높아져서 오는 망막증은 당뇨가 온다고 해서 바로 오는 거는 아니에요. 7년 이상이 경과됐을 때. 근데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있고 오래되신 분 중에서도 당뇨 관리를 진짜 잘하신 분은 망막까지 오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뇨는 압력이 증가한, 그 안압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코엠
진코엠 설명 들을 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부산물이 뇌에 쌓이면 치매가 되고 이 단백질 부산물이 눈에 쌓이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얘가 어떻게 된다? 눈을 이제 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고 안압 수치가 2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게끔 하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제 소비자들 보면 눈 질환들이 진짜 많으시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시는 실명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래되기 전에 당뇨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는 게 뭐예요? 신증. 크레아틴 수치라고 하는 이 신증은 콩팥이에요. 콩팥에서 오는 그런 질환인데 우리가 콩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모양은 콩, 색깔은 팥. 얘는 수인성, 물에 관한 오염을 얘가 전부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끈적끈적해. 당이 많아서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엄청나게 많이 걸러줘야 되는 애가 제대로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 제대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면보 생각해보세요. 면보에서 우리가 두부를 짤 때 꽉 짰어. 꽉 짰는데 이게 너무 꽉 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지죠. 그런 것 같은 현상이 이게 신장 콩팥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왜 그 지금 당장 지은 아파트하고 30년 된 죄송합니다. 30년 된 그 빌라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지. 30년, 50년 된 빌라 우리가 필터를 교환해 보면 어때요? 아주 진짜 그 진한 갈색으로 돼 있고 한 1, 2년 된 아파트 보면 필터가 되게 깨끗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콩팥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쓴다고 해서 필터가 나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경증이에요. 신경증. 우리가 그 모기가 물려서 긁으면 어떻게 돼요? 긁으면 얘가 어느 순간 부풀어 오르고 피가 나고 여기에 벌어지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를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백혈구가 누구랑 같이 나갔어? 소변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이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괴사가 되는데 본인이 그가 괴사가 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좀이 걸리시면 절대 안 돼요. 제일 많은 균이 발에 있고 그 균이 생겨버리면 여기로 뭔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물질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되지 않기 때문에 덧난 게 오래 가요. 오래 가는 이유는 아까 누구랑 당이랑 백혈구가 빠져나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적혈구는 HDL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원인, 당뇨로 인한 죽는 원인은 죽는 거는 전부 뭐하고 심장마비하고 알츠하이머가 65%고 나머지는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뇨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첫 번째 식습관, 두 번째 운동이 돼야 되는데 식습관이 개선되지 못하면 당뇨는 반드시 이어진다. 그리고 체기마다 좀 틀린데 2.7년에서 3.5년 내에 당뇨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가야 돼요. 그래서 3.5년 이내에 빠르게 개선을 필요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식습관까지 잘 개선을 했는데 그 다음 필요한 건 반드시 운동이 뒤따라줘야 돼요. 운동도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그 무산소 운동은 왜 필요하냐면 이게 보시면 유산소 운동은 아까 당이 인슐린을 만나서 누구한테 그 세포 쪽으로 가는 걸 도와준다면 무산소 운동은 당이 인슐린 없이도 세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무산소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량이 많으면 인슐린 없이도 제가 아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육량을 많이 올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운동도 많이 해 무산소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먹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래도 운동 조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드셔보신 거거든요. BCAA 성분. 대표적인 단백질 성분인데 요게 근육 부풀리기 위한 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시장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조회 시장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많이 하는데 이 BCAA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인 로이신, 이소로이신, 달린 그리고 불필수인데 필수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아르기닌이 4개를 만났을 때 BCAA 성분이라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등산 가실 때 반드시 초콜릿도 챙겨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얘가 근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초콜릿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당뇨가 오면 당뇨보다 더 무서운 당뇨병이 왜 심장하고 관련돼 있어서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보면 심장이 마음심에 반드시 그 칼을 꽂으면 반드시 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심장은 아주 중요한 애이기 때문에 얘만 지켜주는 파라옥소나아제라는 이런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심장이 병이 들어. 우리가 심장이 이제 심장을 공격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뭐다라고 보면 되냐면 활성산소하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드라마 보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느 회장님이 그 누구냐 비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탁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활성산소나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 심장은 엄청나게 많은 혈액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관상동맥을 엄청 확장시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심장의 수축 이완을 해야 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인데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심장을 위해서 지금 써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많지 않아요, 심장에. 그러면 어디서 갖다 쓰냐면 뇌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떨어지면 우리가 걔네들을 신경계 영양제라고 하고 마음이 계속 초조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하면 초조불안해진다는 거지. 뭐 때문에? 심장한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소실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심장병 원인의 10%는 그래서 미네랄 부족하고 관련이 있다. 어떤 미네랄? 대표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 찜질방을 가거나 아니면 검정색 옷을 입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등에 이렇게 하얀색 자국이 남잖아요. 이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리 쥐가 잘 나? 하시는 분들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나트륨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심장에는 뭐가 되게 많이 중요하냐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당하고 같이 나가는 애가 2개라고 얘기했어요. HDL하고 그 백혈구가 같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HDL은 도대체 뭔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총 콜레스테롤 220이라고 봤을 때 HDL 60, LDL 100 미만. 왜 HDL이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고 LDL이라는 애가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얘가 이렇게 60에 100이 지켜진다면 90%의 심장마비로 사망을 게 90%는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10%는 돌연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리만 잘해도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되게 적어지는데 얘도 또 당뇨하고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LDL을 우리가 약으로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약을 먹는 분들은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먹잖아요. 근데 이 LDL은 떨어뜨리는 약이 있어요. 근데 HDL을 올리는 약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다. 그거는 유일하게 밝혀진 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쭉 올려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언제 여자들은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폐경과 동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300% 높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폐경 이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300% 이상,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경,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기 전에 폐경 전에 HDL 수치를 60까지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갱년기도 없고 쓰리고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폐경되신 분들 있잖아요. 뭐 40대 폐경되셨다든지 30대 요즘 후반에도 폐경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전부 다 HDL 수치를 60까지 올려놓은 분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갱년기에 좋은 이 HDL이 갱년기를 우리가 좋게 해줄 갱년기가 오기 전에 HDL 수치를 높게 해주려면 그럼 뭘 하면 좋을까? 감마리놀렌산, 콜린, 알리신, 오메가3 중에서 EPA 성분이 우리가 여자들이 갱년기 오기 전에 먹어주면 훨씬 HDL 수치를 높일 수 있고 심장마비로 인한 당뇨에 의한 심장마비 그걸 갖다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80%는 다 뭐였대요? 당뇨였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뇨인데 이 사람이 LDL 수치가 낮아 이 사람은 초기 당뇨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당뇨인데 LDL 수치가 낮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 건강관리를 잘해서 뉴트리라이트를 잘 먹었던 사람들은 LDL 수치가 낮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많은 소비자들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LDL 수치가 높으면 7년 이상 진행된 당뇨인데 이것도 어떻다? 낮출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산화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있다. 수분 섭취 아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제, 활성산소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것들이 또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제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제가 그때 사례 중 요거 지금 카톡으로 올려놨던 사례 중에서 제가 작년에 17살짜리 남자아이였었거든요. 키 성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1년을 결제를 했는데 다 하지 않고 9개월 정도 하다가 애가 밀려났었던 애예요. 근데 겨울방학이 지나고 코로나였었는데도 애가 자꾸 살이 빠지고, 9kg 정도 살이 빠지고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여서 병원 가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첫날 병원 가서 받은 수치에 우리가 다 같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100 미만이어야 되고 125까지가 내당능 장애, 전 단계 당뇨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여기 올라오는 수첩에 보면 작년 4월 14일, 이제 작년 4월 14일에 2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인슐린을 맞고 왔는데 이 엄마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라서 호르몬 주사를 한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한다. 그리고 당뇨에 의한 발기부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워낙에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첫날은 가서 병원에 놔줬기 때문에 인슐린을 맞고 왔고 그날부터 애가 관리를 시작해서 280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딱 요게 다 내려가는데 6주 딱 걸렸어요. 6월 2일 날 87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게 빨리 됐던 건 초기 당뇨였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당뇨가 한 번 왔다. 그리고 이 집은 다 가족력이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고 주변에 당뇨가 있다. 약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하신 분들은 빨리 도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